됐습니다. 화면은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있는 화면이 송출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은 마이크만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마이크 나가는지 확인하고 있으니까 들리신 분들 일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화면 송출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송출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는요. 자, 이제 제가 보이시는 분들만 이제 77 한번 눌러보세요. 77. 제가 보인다 하시는 분들만 이제 한번 77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제 목소리가 들리시면은 11. 자, 화면이 보이시면 77 한번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목소리 들린다. 11. 자, 화면도 보인다. 77. 자, 숫자 한 번씩들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좀 전에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팍스 경제TV를 통해서 방송을 했고요. 이제 열심히 또 달려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뭐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저 바로 직전까지 누가 방송을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윤정도 대표님께서 방송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방송을 이어받는 상태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 이제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제 원래 시간인 9시부터 조금 늦은 시간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자, 다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불과 1시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또 제가 방송국에서 좀 이렇게 차려입고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좀 편안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 옷차림이 좀 이렇게 좀 추리하게 있어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1시간 동안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상 지금 잠시 뒤에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어차피 이제 지수 자체가 신고점을 만들어 주었던 부분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신고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무엇보다 가장 기대가 됐던 부분들이 뭐냐. 자, 일본 증시 0.51% 빠졌어요. 그리고 중국 증시 마이너스 1% 넘게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양봉을 보였고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무려 종가 기준으로 3,278포인트, 장중한 때 3,300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무려 신고가를 6개월 만에 갱신을 했다라는 거 다들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한 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신고가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우리는 6월 달과 7월 달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매매를 해서 어떠한 수익을 냈는지를 이제는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들이 사실상 다 어디를 통해서 바로 이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 사실상 원래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화면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화면을 만들지 못했고 제가 이제 그걸 활용할 방법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가지고 사실상은 이제 말로만 했었었는데 이제는 말과 함께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이러한 영상을 이제 송출을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 못지않게 좀 고퀄리티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이러한 교육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방송을 좀 많이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습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스스로 혼자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옆에서 응원해 드릴 겁니다.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힘들다.
아직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예요. 저희가 또 따로 이렇게 무료 교육도 해드리지만 유료도 또 따로 있어요. 네, 유료 방도 따로 있고 지금 밑에 화면 하단에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예요.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거 한번 잘 들어보시고 뭐 물론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 계실 거고 저를 꾸준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중요한 건 한 가지잖아요. 중요한 건 한 가지 뭡니까? 결국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돈. 주식으로 이제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돈 벌자고. 그러니까는 돈 벌게 만들어 드린다고요. 교육해 드린다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우리가 욕심 낼 수 있어요. 막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좋은 움직임 보여줬던 종목군들 있잖아요. 뭐 오늘도 뭐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뭐 있었습니까? 오늘도 뭐 가비야, 자연과환경, 광진윈텍 이런 애들 상한가 갔잖아요. 상한가. 물론 내가 이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찾아내는지 발굴하는지 같이 보시자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뒤에 이 종목군들 저희는 안 봅니다. 어떤 종목을 봅니까? 저희는 하락하는 종목을 보죠. 이 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이 무엇인지를 잠시 뒤에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 같이 하면서 뭐 해드릴 거예요? 같이 하면서 이 종목군들 중에서 내가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들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군들 중에서 당장 내일 올라갈 종목도 있겠지만은 이 중에서 뭐가 있다? 앞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줄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일단은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무엇을 보셔야 된다? 수급을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항상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결국에는 수급이고 이 수급은 어디로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얘는 무엇을 통해서? 외인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결국에는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차피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은 결국에는 미국 그리고 중국이 좌지우지 하잖아요. 좌지우지. 그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잠시 뒤, 오늘 지금이 몇 시입니까? 9시인데 이제 잠시 뒤 10시 30분에 개장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지금 이제 나오겠죠. 뭡니까? 바로 FOMC 회의가 나올 것이고 FOMC 회의 자체는 사실상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가장 많이 연출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의 수는 이제 뭐예요? 말 그대로 금리 인상인 거죠. 금리 인상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이 FOMC 회의의 주체가 되는 연준. 연준의 바로 뭡니까? 현재 시점에서 돈을 회수할 것이냐, 회수하지 못할 것이냐. 테이퍼링.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 이건데 사실상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예전부터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엄청나게. 그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굳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미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자, 그래서 결국에 답은 뭐냐고 비둘기냐 아니면 매냐 말 그대로 보수적이냐 아니냐 진보냐 그 결과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어차피 FOMC는 끝납니다. 종료가 되고요. 종료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과연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금리 인상을 그러면은 언제 할 거냐.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은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말 그대로입니다. 뭐 요즘에 아시겠지만 지난 5월 달에도 누구의 발언으로 인해서 지수가 막 움직였어요. 바로 예전에는 바로 이 FOMC의 수장이었죠. 연준의 수장이었던 옐런. 근데 지금은 이제 뭐가 됐습니까?
바로 미국의 장관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은 파월이 의장을 맡고 있는데 옐런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주가가 막 움직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FOMC 회의의 결과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과연 소위 말하는 높은 양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 그대로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될 것이고 금리 인상이 될 것이고 테이퍼링 축소가 진행이 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힌트를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지. 뭐 지금 시점에서 빠르면 2021년 하반기 아니면 2022년 혹은 2023년까지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2022년, 2023년까지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당장 2021년도도 모르는데 우리가 왜 그 뒤까지 생각을 하냐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장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자, 여기에서 무슨 발언이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추해낼 수 있는 결과는 결국에는 하나예요. 올라가겠지만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냐, 아니면은 이렇게 가냐, 아니면 이렇게 가냐. 경우의 수. 제가 어저께도 이 자리에서 물론 시간은 어제는 오후 5시에 해드렸지만은 이 자리에서 외쳤던 부분들이 뭐였습니까? 결국에 주식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결국에 주식은 100%는 없다고 했습니다. 100%를 꿈꾸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주식 하시면 안 된다고 외치고 있어요. 아니 신도 모르는 게 주식인데 어떻게 100% 이게 간다라고 가정을 짓겠습니까? 갈 것이다라는 가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었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바둑과도 같은 거죠. 바둑이 왜 재밌으면서 어렵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다음 수를 읽으면서 뭐를 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면서 내가 말 그대로 승리할 공간을 찾아서 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100%가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주식이 이렇게 가겠습니까?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우의 수를 둔다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분석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포괄적인 가장 큰 상황을 예측을 해서 뭐를 하자고요? 이렇게 분석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일을 준비를 하자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오늘도 신고점을 갱신해 주었던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상한가를 간 종목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종목 지금 사야 되냐라고 보았을 때 지금 살 자리는 아니잖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올라간 종목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사야 돼요? 물어보면 저는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올라간 건 안 봅니다가 이거는 저의 원칙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의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일 뿐인데 그냥 저는 올라간 종목은 웬만하면 안 봐요. 어차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시면은 2200개라는 종목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올라간 종목을 가지고 내가 수익을 봐야 되냐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반대를 한다는 거죠. 저는 반대를 하고 싶어요. 아니어도 충분히 많은 종목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통상적으로 올라갈 때가 아니라 떨어질 때 매매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잠시 뒤에도 저희가 종목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어떠한 시점에서 어떠한 종목을 잡았을 때 내가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지를 우리는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시장이 좋아요. 중요한 건 좋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오늘 신고점 갔는데 신고가인데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시장의 분위기는 뭐예요? 축제잖아요. 축제.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내 포트는 어떠냐에 대한 생각을 이제는 하셔야 될 때라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말 그대로 신고점 갔는데 아직 내 계좌는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뒤에 있는 화면을 계속 띄워놓고 있는 겁니다. 이 뒤에 있는 화면이 뭡니까? 제약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이죠. 자, 이야기를 드려봅시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아직도 안 갔습니다. 말 그대로 신고점을 갱신을 했죠. 물론 아직 코스닥 지수는 신고점을 만들어주지 못했지만은 여전히 좋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제약 섹터나 어때요? 보시는 상황이. 물론 작년 11월, 12월 달에 신고점 만들어줬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부터 떨어졌고요. 지난 3월 달, 이때가 언제였다고요? 바로 2021년 첫 번째 뭐였어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 이때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외쳤던 게 뭐냐면 자, 겁먹지 마십시오. 떨어졌지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필두로 해서 뭐 나옵니다. 손바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뒤로 왔었을 때도 뭐라고 했어요? 자, 겁먹을 자리 아닙니다. 손바뀜 나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지수 떨어졌었을 때도 자, MSCI 리밸런싱 그때를 기점으로 손바뀜 나옵니다. 말씀드렸고 신기하게 어떻게 됐어요? 올라왔잖아요. 신기하게. 그죠?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신도 아닌데 100% 다 맞춘다?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가장 높은 확률의 움직임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그 타점에서 뭐 했을 때 매수했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많이 겪어왔습니다. 수차례. 물론 지수라는 것도 그렇고 종목이라는 것도 어떻게 1년 365일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상승이 절대 안 나오잖아요. 이 상승 안에서도 수많은 굴곡이 있으면서 이 정점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이것을 겪게 됨으로써 이 다음 행동을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지금부터 배우면 된다는 거고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2월 달 이때죠. 이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냐면은 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자, 남들 힘든 거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주식 안 할 거예요? 안 하실 거면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내가 주식을 끝까지 하실 거면은 지금 버티는 자가 결국엔 승리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합니다. 살아남아야 우리는 버티는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법칙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죠.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기다림이라는 거잖아요. 기다림. 내가 이 기다림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떨어졌을 때 그냥 팔면 돼요. 아니면 내가 주식을 안 하면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기다렸더니 뭐가 오더라. 반등이 나오더라. 라는 것들을 제가 항상 외쳤습니다. 언제? 지수 빠질 때. 그리고 지수 빠지고 3월 달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 자, 이때부터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그때는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계속 외쳤죠. 똑같이 갔잖아요. 그리고 4월 마지막 주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불안 요소가 증폭이 됐고 여기에다가 여전히 올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발목을 붙잡았던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계속 전진되면서 뭐가 나왔고 통반 하락을 견인하는 부분들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4월 달에 폭삭 무너졌지만 제가 5월 둘째 주부터 얘기를 했던 게 또 뭡니까? 어차피 지수는 지금 상황에서 왜 떨어졌는지만 알고 계십시오.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는 버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버티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는 몸소 겪어야 되는 건데 아쉽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수는 이렇게 신고점을 갔지만 아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로 이 녀석 제약은 아직 안 갔다라는 거예요. 제약은 아직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제약 종목을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종목이 뭐였냐? 바로 유바이오로직스였어요. 유바이오로직스. 아까 말씀드렸죠? 한 달 만에 6만 원대에서 3만 원까지 떨어졌다. 3만 원에서 다시 올라가면 6만 원까지 간다. 지금 4만 원이라고 쳐도 6만 원까지 가면 50%입니다. 무려 시가총액 1조 3천억짜리. 원래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은 아시다시피 많이 안 가는 거, 빨리 안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이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잠시 뒤에 또 차트도 보겠지만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난주에도 관심 있게 보여드렸던 종목
그리고 방송에서 히든 종목이라고 언급드렸던 종목군들이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만 방송하는 게 아니라 또 금요일 날도 방송하죠. 금요일 날도 방송하면서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복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복기를. 그러면 이제 그러한 종목들만 내가 뽑아서 내 포트에 담아두면은 앞으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뭐가 나온다고요? 올라가는 결국에는 수익이라는 이러한 구조까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떠들면 뭐합니까? 이미 좋아질 건 아는데.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종목이에요, 종목. 어차피 지수라는 것도 그렇고 종목이라는 것도 그렇고 상승과 하락의 파동을 움직인다라고 치면은 자, 올라갈 때는 뭐 보면 돼요? 종목을 보면 돼요, 종목. 그러면서 이 올라갈 종목 중에서 돈 벌면 됩니다, 돈. 그리고 떨어질 때는 이제 뭐를 봐요? 다시 지수 봅니다. 지수. 왜? 이때 떨어진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중내 산에 만에 하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가 언제였고 1월에서 2월이었고 이때가 언제였고 3월에서 4월이었고 이때가 언제였고 4월에서 5월이었고 이제 5월에서 떨어졌고 다시 반등하는 6월 말 7월 달 이제 우리가 준비하자. 항상 외쳤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불과 1주, 2주 전에도 계속해드려요.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상황은 어디에 위치에 되어 있는지, 어디 위치를 지금 우리가 있는지만 감안을 해서 그 다음 것만 준비를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위치는 어디냐고요? 여기잖아요, 여기.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올라왔다가 아니라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고요. 물론 지수는 이 꼭대기이겠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자리는 아직은 안 갔다고요. 무엇처럼? 이것처럼. 얘처럼. 자, 여기 고점 대비 빠졌다가 이제 지지받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아직 여기서 여기까지 가줄 수 있는 여력이 지수만 버텨준다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물론 이건 이제 업종, 전체적인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이번 주 월요일 날 무엇이 아시는 것처럼 셀트리온 삼총사가 무려 10% 넘게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죠. 그러면서 아주 이쁜 꽃을 그려줬고 물론 이 셀트리온이 얼마나 뒷받침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지수 회복이 되면서 가장 먼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섹터가 바로 제약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제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 특히나 이제 그 아시는 것처럼 그 누구를 통해서 윤석열을 통해서 무엇이 파생이 됐고 도시재생이 파생이 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은 급등을 보였죠. 급등.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자연과 환경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갔었죠. 근데 이 자연과 환경은 우리가 처음 봤을까요?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봤겠습니까? 오늘 이 상한가를 갔었던 이 자연과 환경이라는 이 기업을 우리가 처음 봤겠어요? 처음 봤겠습니까? 누가 봐도 딱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과거의 부분들이 결국에는 조정이라는 부분들을 거치면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수급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 수급은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어주냐? 추세를 만들어줍니다. 추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추세, 상승 추세, 하락 추세라는 이 추세를 만들어주는 거고 결국에 우리는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데 1차원적으로 수익이지만 이제 2차원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는 거고 그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1차 전제 조건이 바로 이 추세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종목의 소위 말하는 시발점이라는 구간들을 우리가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시발점. 근데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시발점을 정말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딱 잡아내겠습니까? 어렵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항상 언급드리는 게 뭐예요? 올라갔다가 떨어진 종목을 보시라. 추세가 살아있으면 얘는 다시 올라간다. 만약에 추세가 꺾인다 하더라도 우린 여기를 손절로 잡고 가면 된다. 엄청나게 단순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그냥 주입하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왜? 이게 중요하고 이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했었을 때 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겪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미 한번 올라갈 수 있었던 수급,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수급 나오고 급등 눌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급등하는 종목을 내가 사고 싶다. 사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서 사시라고 합니까? 5일선. 5일선 근처에서 사시라고 제가 항상 외쳐요. 이미 올라갔으니까 내가 여기서 사야겠다. 여기서 사야겠다가 아니라 떨어졌을 때 5일선 근처에서 사시라고요. 5일선 근처. 왜? 말씀드렸잖아요. 1원이라도 싼 가격에 사는 게 우리의 목표이니까. 그러니까는 올라가지고 있는데 이미 한번 터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요. 안 사도 돼요. 밑에서 사시면 돼요. 따라가 올라가다 보면 만난다고요. 여기가 우리의 뭐라고요? 매수 시점이라고요. 매수 시점. 떨어진다? 손절가 짧게 잡으면 돼요. 손절가는 짧게. 소위 말하는 손절가는 짧게 잡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추세는 어디까지 갈지를 모른다고. 왜?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그게 바로 이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 그래서 내가 사야 된다. 여기가 중요한 포지션. 근데 여기를 내가 못 잡았다. 올라갔죠. 여기서 잡는다가 아니라 조금 더 떨어졌을 때 5일선과 가까운 자리에서 샀으면 올라갔을 때 수익이 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탈하면 매도. 그리고 다시 또 떨어졌을 때 지지력 보여주니까 매수, 반등, 상한가, 수익. 이러한 구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할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복잡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항상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입을 하세요. 왜? 어차피 차트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분석을 하는 게 물론 어떻게 보면은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집어넣어서 뭐 보조지표 넣고 뭐 자기만의 뭐 매매 기법을 해서 뭐 무슨 기법입니다. 뭐 무슨 기법입니다. 무슨 방법입니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막 떠들어대는 전문가들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안 해도 그리고 지금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기초적인 세팅만 합니다. 기초적인 세팅. 왜 기초적인 세팅만 하냐? 기초하시는 분들, 소위 말하는 주린이 분들도 배우시기 편하게. 쉽게 배우시고 쉽게 접목을 하셔서 쉽게 써먹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저는 기본에 입각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교육회를 해드려요. 말 그대로 제가 전문가인데 전문가스럽게 말씀을 드릴 거면 진짜 막 엄청나게 여기저기에다가 복잡하게 막 누가 봐도 막 모를 정도로 막 엄청나게 나열할 수 있어요. 근데 해서 뭐예요? 나만 알지. 보는 사람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나 혼자 보는 나만의 컴퓨터에다가 세팅해 놓으면 되는 거고 지금 말 그대로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같이 소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그게 뭐다? 돈 버는 방법. 근데 쉽게. 무조건 쉽게. 저는 이게 무조건 1번이에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막 뭐 이상한 얘기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 지금 시장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아요? 왜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간단하게 교육을 해드리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목도 똑같아요. 쉽게 내가 받아들여야 빨리 습득을 합니다. 빨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쉽고 빠르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종목군들을 빠르게 찾는 방법. 근데 사실상 빠르게 찾으실 필요도 없어요. 장중은 장중대로 또 매매하는 스타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장이 끝났잖아요. 지금은 장이 끝났기 때문에 장 끝났으면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돼요? 내일 갈 종목군들을 이제 우리는 관심 종목에다가 놓고 그 관심 종목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안 가는 종목군들은 그냥 또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가는 종목군들만 매집해서 보내면 돼요. 수익 열차를 태워서.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차피 내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어렵게 생각해봤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왜 지금 이렇게 지수가 좋은데 내 종목이 안 가요?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해답은 이거라고요. 해답은 이거. 아직 이 녀석이 안 갔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내 종목이 진짜 갔다, 지수가 좋다라고 느낄 때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바로 삼성전자. 우리나라 1등 기업이죠. 삼성전자를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제약바이오. 이 섹터를 보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얘네들이 안 가면 내가 체감상 느끼기에는 지수는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말 그대로 지금 보신 것처럼 느끼신 것처럼 오늘 신고점 기록을 할 만큼 엄청나게 좋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축제의 장이에요. 근데 이러한 축제의 장에서도 오늘 보시는 것처럼
자, 519개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코스피 기준. 근데 그중에서도 324개는 떨어졌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48개 종목이 올라갔어요. 근데 551개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10개의 종목 중에서 6개는 올라가지만 4개는 떨어지는 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00개 중에 지금 1200개, 1250개 종목이 올라갔지만 지금 870개 종목은 떨어졌다고요. 비율이 오늘은 6대 4 정도 됐다고. 아직도 안 가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좋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허황된 꿈을 쫓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오늘 오른 건 누구 때문이고? 외인 때문이고. 이 외인들과 기관들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엇이기 때문에? 수급. 그리고 이 수급은 무엇을 통해서? 말 그대로 미국과 중국 장을 통해서 결국에는 미국의 수급을 통해서 장전이 나오는 것이고 중국의 수급을 통해서 장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중에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여기 미니 나스닥 소위 말하는 미국의 선물 쪽 분위기와 함께 지켜보시면서 분 차트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강조해 드리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이제는 왜? 잘 가잖아요. 잘 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생각을 하는데 내 종목이 안 가는 이유는 이거 하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좋았습니다만은 이제 바닥이잖아요. 아직 바닥. 아직도 여기까지 더 가야 내가 체감상 느끼는 장이 좋음을 판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녀석 바로 이 녀석이죠. 삼성전자. 이 녀석이 가야 돼요, 결국에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은 신고점을 갱신을 했죠. 근데 그때 지수도 마찬가지로 갱신을 했었지만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때가 말 그대로 3260포인트대였고 지금 3200 오늘 80%까지 장중에 올랐어요. 시장은 더 좋아졌죠. 근데 지금 어때요? 여전히 8만 원대를 지금 몇 달째, 5개월째 이렇게 쉬어가고 있다고. 이게 아니었으면 사실상 지금 미국 장 이렇게 갔을 때 우리나라 장도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녀석 때문에 우리나라 장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격이 벌어졌는데 이제 조금씩 따라잡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안 가는 이유가 있으면 안 가는 이유만 알면 돼요. 왜? 그러면 결국에는 내 멘탈이 안 흔들리니까. 내 멘탈이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뭐 하면 돼요? 대응하면 돼요. 돈 벌러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내 종목이 안 좋다. 그래도 걱정할 자리가 아니다. 왜? 나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남들도 안 좋고 지금은 원래 안 좋다. 말 그대로 뭐 여전히 신고점,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신고점 기록하는 종목들도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굳이 이런 종목군들을 볼 필요가 있냐 생각을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어도 수익 나는 종목군들 지금부터 이제 풀 겁니다. 같이 보면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가는지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우리가 내일도 만날 거고 다음 주에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 종목에 대한 복귀를 한번 같이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한 복귀를 지금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딱 이해가 되셨다. 지금은 여전히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지만 왜 안 가는지에 대한 아주 간략하지만 복잡하지만 단순 명료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 하시는 분들만 한번 77 한번 쳐보세요. 77. 이해가 됐다 하시는 분들만 77 한번 쳐보세요. 77. 자, 이해가 됐다 77 한번 눌러보십시오. 저는 잠깐 좀 물 좀 먹을게요. 저번에 방송하는데 물을 안 먹고 1시간 동안 떠들어댔더니 아주 그냥 목이 엄청나게 갈증이 생겨가지고 일단은 이해되셨다 77 한번 눌러주시면서 저는 물을 좀 먹기로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 주셨으니까, 이제 또 추가적인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요즘에 우리가 좀 수익을 냈었던 종목군들 많이 자랑을 합니다. 많이 자랑을 하고, 오늘도 사실상 언급을 드리진 않았지만은, 오늘 저희가 수익 난 종목들이 좀 많아요. 수익이 좀 난 종목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를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계속 그 지수가 이렇게 간다? 안 된다고 했죠. 이 상황에서도 이러한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파동에서 이때 뭐를 하고 이때 뭐를 하고를 명백히 알기 때문에 떨어지는 장에서 준비하고 지금처럼 올라갈 때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수익이 난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당장 오늘 수익 난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하나하나씩 보면은 왜 이 종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답이 나옵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좀 기분 좋게 큰 수익을 냈었던 종목 중에 하나를 따져본다면은 뭐가 있냐 보면은 오늘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대원전선이에요. 대원전선. 대원전선. 자, 대원전선 아까 방송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종목을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전에 보셨던 어떤 종목과 비슷하죠. 유사하죠. 이제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보면은 바로 좀 전에 우리가 봤었던 어떠한 종목과 비슷하구나, 유사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된다고. 이걸 봤었을 때. 이 종목을 보았을 때. 무슨 종목과 비슷하다고 느끼셨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 제가 불과 10분, 20분 전에 보여드렸던 종목이랑 엄청나게 유사해요. 엄청나게 유사해요. 무슨 종목이에요? 바로 자연과 환경, 오늘 상한가 간 자연과 환경하고 비슷한 종목이라고 우리가 이제는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자연과 환경. 자, 여기에서 움직였다가 1차 상승, 그리고 눌렸다가 반등하고 난 다음에 추세 꺾이지 않으면서 급등했다. 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똑같은 날 똑같은 움직임을 만들어주진 않았지만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바로 이 자연과 환경이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까도 언급을 드렸던 추세가 있는 종목군들은 뭐 하면 된다고요? 사면 된다고요.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10개를 샀는데 10개가 다 100개를 샀는데 100개가 다 못 올라가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손절을 할 거면 짧게, 수익을 할 거면 길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내가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 종목 사실상 저희가 언제 관심을 들였냐? 이때 했어요, 이때. 이때. 원래는 여기서 잡고 싶었는데 올라왔어요. 그래서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매수 시점. 그러면 뭐 나와요? 이만큼 수익 나죠. 5일선 이탈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탈했어요. 근데 과거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좀 더 키우면은 자 보세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여기서 사고 싶었어. 근데 못 샀어. 급등했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불나방처럼 빨간 불만 보면은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살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내가 올라간 종목을 살 거면은 어느 시점에서 사라고 했습니까? 5일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최대한 5일선과 가까운 시점에서 사셔라. 그래서 봤더니 여기가 5일선 근처예요. 여기가. 여기에서 남들이 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본다고. 여기서. 남들보다 1원이라도 싸게 사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하면 된다. 들고 가면 된다. 말씀드렸죠. 이탈하지 않고 쭉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수익이 나죠. 그죠? 이만큼의 수익을 내가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일시적으로 눌렸어요. 그러면 손절은 어떻게 하면? 짧게. 아니면은 내가 예전에 봤었던 어느 의미 있는 구간까지 손절가를 잡던지. 이탈하면은 손절. 떨어지면 또 사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추세만 살아있으면. 추세만 안 꺾이면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렇게
올라왔었을 때 팔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팔고 추세가 살아있으면 극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틀 만에 이만큼이 갔다는 거예요. 이틀 만에.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목을 들어가는 매수 시점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만 우리가 잘 하면 돼요. 물론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손절가는 짧게, 손절은 짧게. 여기까지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또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지지 구간, 의미 있는 구간을 다시 찾아서 매집을 해요. 추세가 말 그대로 이렇게 가겠지만은 추세만 꺾이지 않으면은 얘는 결국엔 더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왜? 이미 한번 올라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급이 있다라는 종목이고 이 수급이 다시 한번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돌아오게 되면 또 한번 간다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1차 파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차 파동이 시작이 되면 2차 파동, 3차 파동까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죠. 마찬가지는 1차 파동, 2차 파동이 됐다? 끝난 게 아니에요. 3차 파동까지도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드렸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바로 이 종목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드렸었던 거. 하이스틸. 하이스틸 드렸잖아요. 하이스틸. 이제 철강주가 한번 올라왔는데 다시 또 보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라고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다시 또 뭐 해드렸어요? 언급 드렸잖아요. 언급. 지난주에 방송에서.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보시래요. 올라가 주고 있죠. 올라가 주고 있죠. 어차피 우리는 올라가는 시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올라갔다 떨어지는 시점에서 지지만 받으면 사면 돼요. 추세만 살아있으면 추세 이탈할 때 손절하면 되고 이탈 안 하면 걔는 이미 여기서 여기까지 와 봤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강조해드리죠. 이런 종목군들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이 얼만큼이 수익이 났는지 보이시잖아요. 오늘만 지금 3,970원으로 끝났고 오늘만 지금 5%예요. 오늘만. 물론 오늘 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종목도 있겠지만은 그중에 제가 딱 꼭 집어서 하이스틸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NI스틸 보았던 것처럼 NI스틸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좋아요. NI스틸도. 뭐 요즘에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있다.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 아시잖아요. 말 그대로. 철강이 왜 올랐는데? 원자재 값 상승. 구리 가격 관련된 기업들이 왜 올랐는데? 사료 쪽 가격이 왜 올랐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하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갔잖아요. 다만 그 대장주 역할을 말 그대로 원자재라는 이러한 큰 포맷을 구렸을 때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철강이 1번으로 간 거고 구리가 2번으로 간 거고 그리고 이제 사료 쪽이 3번으로 간 거고 근데 걔네들 또 다시 번거롭게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올라왔다가 떨어졌지.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한번 다시 또 치고 올라간다. 그럼 그 다음에 올라갈 게 뭔지를 생각하면 돼요. 구리 쪽. 이미 구리 쪽도 올라왔잖아요. 한번. 그리고 아까도 보셨던 시멘트 같은 이러한 원자재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파생된 많은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구역 안에 있는 애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 종목에다 놔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갔다가 아니라 올라갔다 떨어졌을 때 아니면 5일선 근처에 있는 애들 매집하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손절가 이탈하면 팔면 돼요. 아니면 수익 극대화 시킬 수가 있는 이런 결과물을 항상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오늘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 뭡니까? 유바이오죠. 유바이오로직스. 그죠? 지금 3만 원대에 있고 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시가총액 1조 3천억짜리. 그죠? 딱 보세요. 왜 이 종목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명백한 정답이 나오죠. 명백한 정답. 어디까지? 6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었고 얘가 불과
개월 만에 4월 초에서 5월 13일까지 불과 6주 만에 이 가격대가 얼마였을까? 2만 원.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뻥 튀기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이 2만 원은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최소한 여기서 이만큼의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이만큼만 먹어도 15%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만큼을 간다고 치면은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만 해도 50%입니다. 50%. 아까 말씀을 드렸죠. 기대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게 바로 제약주가 아직은 안 갔다라는 거. 제약주가 가면은 이제 우리는 제약주를 봐야 돼요. 그리고 올라간 종목군들 보는 게 아니라 아직 안 올라간 종목군들 지금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 유바이오 로직스하고 같이 드리고 싶었던 종목이 뭐였냐면은 지금은 이 유바이오지만은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바로 이거였어요. 아미노로직스. 얘는 좀 단가가 싸요. 1,000원대. 근데 지금 뭔가 조금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아까랑 같으면서 조금 다른 점. 말 그대로 같은 점은 뭡니까? 똑같은 제약주들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5월 17일 날 4,350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가격은 3,000원이에요. 3,000원. 그죠? 3,000원. 3,000원에서 4,300원까지 간다고 치면은 몇 퍼센트입니까? 40%. 그죠? 물론 우리가 얘가 처음에 시작을 했었던 이 구간대 2,000원대에서 말 그대로 2,500원에서 4,300원까지 가는 시간이 길진 않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보고 계시는 아미노로직스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봤는데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사야 돼요?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무엇을 통해서 바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심화가 되면은 이제 분차트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분차트. 분차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돼요? 시장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제1약품이라고 적혀 있지만은 원래 여기 자리가 이제는 원래로 따지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게 이제 지수가 되겠죠. 지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이 지수라는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서 시장과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말 그대로 막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종목도 비슷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가 무슨 맥점이 나오는 구간대가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고 그것만 이제 우리는 캐치해내면 된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 하시라는 건 아니고 지금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종목을 선정을 해서 이런 종목군들 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3,050원이요. 그럼 얘를 내가 잡았다고 칩시다. 얼마까지 봐야 되냐? 뭘 얼마까지 봅니까? 자, 1차 매도 구간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여기. 그러면 3,300원에서 3,500원. 그러면 매수가 대비 10%를 1차 매도 구간 잡고 2차 매도 구간은 조금 더 욕심이 된다. 그러면 이제 4,000원 그 이상을 보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를 이제 2차 매도 구간으로 보는 거고 3차 매도 구간으로 보는 겁니다. 손절은 어디로 하냐? 지금 내가 3,05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칩시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손절가 어디로 잡으면 돼요? 최근에 형성된 저점권. 최근에 형성된 저점권 뭐 예를 들어서 2,950원이다. 그러면 여기를 나는 뭘로 잡으면 돼? 손절가. 혹은 내가 조금 더 보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말고 조금 더 떨어진 시점이 여기예요. 그럼 나는 2,800원까지 보겠다. 그럼 나는 나의 손절가는 2,800원을 잡게 되고 나는 3,050원을 매수를 하게 되고 나는 3,300원의 1차 익절을 필두로 더 올라가면은 최종 4,000원 이상까지도 욕심을 낸다. 아주 쉽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더라? 올라가게 되더라.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군들 그리고 지금 제가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군들 혹은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이 수익이 난 것을 이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저희가
수익을 냈었던 종목군들,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올려드렸던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언급을 드리면은 이런 애들, 현대바이오, 이런 애들 어떻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잡아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았을 때 어떻게 돼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될지 수익이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현대바이오 말고 또 다른 종목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좀 전에 보셨던 대원전선. 대원전선. 보셨죠? 올라갔다가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다? TK 케미칼.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 떨어졌었던 시점에서 매집하고 오늘 반등. 지수가 좋으니까는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지수가 좋으니까. 그래서 TK 케미칼 수익이 났죠. 그리고 다음 종목이 또 뭐가 있었습니까? 애니플러스. 애니플러스 이런 애들도 딱 보이잖아요.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나서 반등하니까 수익이 난다. 보이죠? 느끼시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대유플러스. 대유플러스. 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 어느 시점에서 잡아야 될지가 지금 궁극하게 보이죠? 느껴지시죠? 어느 시점에서 잡아야 될지가 티가 나잖아요. 또 다음 종목 뭐가 있습니까? 코리아 SE. 자, 느껴지십니까?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지? 올라가는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떨어졌던 자리.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손절 짧게, 수익 길게. 딱 보이잖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종목군들을 다 같이 매매를 하시자는 거예요. 또 뭐 있냐? KCTC. KCTC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가 지금 분명하게 나오죠.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 올라가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떨어지는 자리에서 지지선만 제대로 지켜주면서 시간만 만들면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수익이 난다. 자, 보성파워텍. 마지막으로 보성파워텍까지만 볼게요. 보이시죠? 어느 자리에서 사야 되고 어느 자리에서 팔아야 될지. 좀 전에 우리가 봤었던 종목 중에서 비슷한 게 있었죠. 대유플러스라든지. 그죠? 똑같은 종목은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놓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걸 잡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종목군들 수익이 난다고. 그래서 짧게 볼 종목은 이제부터 볼 거고요. 길게 보실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바 아니면 아미노 이런 애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 같이 종목을 볼게요.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올라간 종목에서 본다 아니라고 했어요. 떨어진 종목 중에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기준으로, 거래량 있는 종목군들을 기준으로 봅니다. 저는. 거래량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봐요. 이 중에서 내일 올라갈 종목을 찾아내면 돼요.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극대화를 위해서, 짧게 큰 수익을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봐야 돼요. 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종목들이 다 여기에서 떨어졌었던 종목군들을 매매를 한 거거든요. 관심 있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쌍방울 이런 애들은 사실상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큰 수익을 보장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거는 개미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쌍방울을 갖고 계시고 지금 쌍방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2200개가 많은데 왜 굳이 여기에다가 내서 내가 물론 큰 수익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지만 보장도 못 하는데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쌍방울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저는 그냥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얘가 막 좋은 수익을 준다고 해도 아니라고. 왜? 말 그대로잖아요. 어저께 그저께 말 그대로 하림하고 쌍방울하고 싸우다가 하림이 포기하면서 하림 빠졌어요. 쌍방울 올랐어요. 근데 오늘 쌍방울 다시 떨어졌죠. 왜? 또 다시 이스타항공에 들어왔잖아요. 나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 됐죠. 쌍방울. 근데 오늘 하림이 올라왔어요. 물론 막 최근에 떨어진 만큼 올라온 건 아니지만 올라왔어요. 참 이상하죠. 이것을 알고 대응을 할 수 있는 투자들하면 상관이 없지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건 그냥 아예 배제를 하는 게 마음 편해요. 주식은 결국에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쌍방울 안 보면 돼요. 그럼 이 아이디를 볼까요? 이 아이디도 좋아요. 차트상.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동전주.
전 동전주는 개인적으로는 좀 말 그대로 좀 전에 보셨던 쌍방울처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비추천. 그래서 올라가는 거 아니면 그냥 다른 거 보는 거야. 이렇게 올라간 애들 본다? 안 봐요. 이런 애들은 그냥 올라갔다가 떨어진 애들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러한 애들 있잖아요. 이러한 애들. 아까도 우리가 봤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CJ 대한통운이 올라갔죠. 말 그대로 지금 택배 대란이 움직이면서 이번 주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올랐죠. 그럼 이런 애들은 이제 어디서 잡아야 되냐 생각을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돼요. 5일선. 5일선 기준으로 보면 돼요. 내가 이러한 종목군도 잡고 싶다. 5일선 움직이고 있는 이 근처에서만 봐요. 떨어지면 손절 치면 돼요. 수익 나면 이만큼. 말 그대로 오늘 2,800원에서 끝났지만 3,1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10% 넘게 수익 낼 수 있잖아요. 5일선 근접. 떨어지면 손절가는 짧게 3%. 근데 수익은 10%. 해볼 만한 장사죠. 투자를 해볼 만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또 뭐 LG 헬로비전.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사야 되냐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보세요. 뭐 어디 본다? 5일선. 아직 5일선 안 왔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내일 떨어진다? 5일선 근처로 왔다? 그러면 그때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때. 아직은 이격이 있잖아요. 이격이 크잖아요. 워낙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컸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면 된다는 거예요. 짧게.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대신에 이것도 뭐 할 수 있다.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구간대가 오면은 그때 사는 거예요. 좋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그때가 오면 산다라는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보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자, 이런 애들도 한번 볼만하겠죠. 이런 애들. 삼성제약. 말 그대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5,0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100% 올라갔다가 지금 12,000원대에서 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8,000원에서 다시 12,000원까지 간다? 50% 수익. 기대해 볼 만하죠. 짧게 손절가 잡고 가 볼 만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베팅을 해볼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종목군들 보는 거예요. 이런 애들도 말 그대로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길게 보면은 괜찮겠죠. 1,200원대에서 1,600원대까지 가면은 최소한 몇 퍼센트라는 수익 구간이 계산이 되잖아요. 계산이. 그럼 이런 애들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단기적으로도 좋겠지만은 조금 길게 볼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신풍제약 이런 애들도 괜찮잖아요. 이런 애들. 말 그대로 5일선하고 이제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5일선하고. 5일선하고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관심 갖는 거죠. 5일선하고 만나기 시작할 때. 이런 종목군들을 보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많이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 기본적으로 유바 그리고 또 뭐 드렸습니까? 까먹었네. 까먹었어요. 또 무슨 종목이었는지. 아까 3,000원대 초반에 있는 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좀 전에 보였던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보셨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습니까? 신풍제약하고 추가적으로 AB프로바이오 그죠? 삼성제약 어떻게 또 보니까 공교롭게 좀 그쪽이 많긴 하네요. 제약주들이 공교롭게 뭐 뿐만이 아니라 뭐 아까도 보여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까? 한창제지 이런 애들 보시는 거예요. 산다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관심 있게 안 나오면 안 사면 돼요. 나오면 산다.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어렵게 생각한다.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한번 같이 해보시자는 겁니다. 같이 해보시자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올려드렸던 이 수익률. 수익이 안 났으면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후기를 보여드릴 수가 없겠죠.
보여드리는 것 자체는 뭐예요? 누군가는 샀고 누군가는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종목이지만 똑같이 수익이 나진 않다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이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수익 열차 타고 달려보시자는 거예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죠? 저희가 지금 원 플러스에 원 플러스 총 3개월 동안에 110만 원 해드릴 거예요.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110만 원 해드릴 겁니다. 이 밑에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 뜨면은 연락 주십시오. 아니면 관심 있으시면은 관심이라고만 딱 2글자 적어서 이 밑에 5808-5930에다가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저와 함께 통화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전화 드릴 겁니다. 관심이라고만 쳐주셔도. 한번 이 뒤 밑에다가 진짜로 관심 있으신 분들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내일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진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제가 또 전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자고. 이 좋은 장 함께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자는 겁니다. 오늘 올려드렸던 이 노란 카톡방에서 보셨던 그 수익이 누가 났는지 어떻게 났는지를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일단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할 생각이고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10시가 넘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윤정도 대표님의 2부 교육이 있어요. 2부 방송.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잠시 빠졌다가 이제 내일 장 끝나고 오후 4시 넘어서 4시나 5시 정도에 다시 우리 이 방송을 보셨던 우리 투자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종목이 과연 내일 어떻게 됐는지 또 같이 이야기해 보시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말씀드렸던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는 또 이렇게 링크 올려드리면 그냥 링크 검색하시고 클릭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